영상은요, 회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혹은 회계 자격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회계 자격증 공부 방법,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요, 짧은 클립의 영상들을 꾸준히 찍어서 이렇게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강의를 해왔거든요. 대학에서도 특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업학교, 학원 등등 회계를 가르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20대,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등학생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수업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던 것들 혹은 팁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 자격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시면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이런 말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하실 때 회계는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수학을 못해요 라고 일단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외국어 배우듯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공부할 때 문법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래의 8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를 우리가 또 배우고, 그것도 좀 외우시고, 문법도 외우잖아요. 거래 8요소 외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문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작문된 것들을 우리가 읽잖아요. 영어 같은 거 독해를 하죠. 그럼 우리도 이제 분계된 것들 혹은 만들어진 장부들을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언어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약간 외국어 공부하듯이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생소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직을 희망한다면 회계를 배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모든 회사에는 회계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일반 사무직으로 제일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회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회계 혹은 회계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따가지고 나 저 회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렇게 단어가 뭔지는 알아요. 요 정도만 증명이 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일하시는데 가서 배우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잡이라고 하죠. 이제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노동부나 이런 데서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실업자들 대상으로 열거든요. 근데 회계 강의가 진짜 많이 열려요. 그 말은 모든 회사에 회계 부서가 있고, 혹은 격리, 혹은 총무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회계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를 배우면, 회계 자격증을 따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밑에 보시면 최근에 전공에 관계없이 다 배우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가보면 회계 자격증 특강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보면 경영학과만 오지 않아요. 외국어학과, 중국어, 일본어학과 뿐만 아니라 최대 학생도 왔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그 다음에 공연예술학부, 그 다음 디지털, 진짜 많았어요. 너무 다양했어요. 그래서 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마치 최근에 커말이나 ITQ 이런 컴퓨터 자격증 있죠. 그런 거 따듯이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회계 자격증이 약간 그런 추세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어 학습 하듯이 배운다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법, 단어, 독해, 작문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알면 재밌다고요. 그 다음에 경제 관련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또 대학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학생들에게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안타깝다는 거죠. 또 연예계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분명히 방금 네이버에 검색어 1위에 뜬
그런 경제 관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 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회계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단어 나오면 또 보거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관련 기사, 신문, 뭐 뉴스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러면은 그냥 뭐 블로그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냥 그 정도의 여행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읽을 줄 알아. 그러면 여행 갔을 때 여행지에 가서 뭐 그런 관련된 유적지에 글들 있잖아. 그걸 딱 읽으면서 아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회계를 알면 경제 관련 신문기사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취업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 큰 도움이 뭐 된다 이거 있다고 뭐 완전 막 그냥 취업이 다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력서를 쓸 때 여러분 뭐 자격증을 안에다가 뭐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한 줄이라도 늘어난다는 거죠.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면 뭐든지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는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마인드가 생긴다는데 이게 이제 뭐 숫자를 가지고 회계는 딱 떨어지거든요. 항상 계산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돈을 관리하는 뭐 그런 학문 실무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회계를 좀 공부를 하시면 회계 마인드가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디테일적인 면이에요.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것도 디테일한 사람들이 좀 더 잘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자격증 공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회계 자격증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뭐 누구보다도 잘 가르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쪽은 모르지만 부산 경남권에 있어서는 저가 이제 제일 잘 가르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자, 먼저 회린이 단계, 회계 어린이 단계에서는요. 회계 기초를 수강하자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데도 다른 강사들도 올려놓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제가 끝장 전산회계 2급에 보시면,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면, 회계 기초를 한 4강이었나, 5강이었나,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만 공부할 수 있게끔 강의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전산회계 2급부터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초가 수강이 되셨다면 이제 전산회계 2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거 제가 강의 찍은 거 있어요. 제가 찍은 강의가 제일 좋으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강의의 개수도 적어요. 적지만 합격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2급을 잘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분계 연습도 제가 시켜드리고, 뭐 여러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에 이제 기본이 잡힙니다. 자, 이제 회계의 기본이 잡히셨다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산회계 1급의 순서대로 일단 순서를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회계 2급이 되셨으면 전산회계 1급으로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계 2급, 전산회계 2급의 수준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조금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확장되는 부분만 공부하시면 회계 1급의 내용을 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중첩적, 누적적 학습 같은 느낌인데 회계 2급에서 뭐 요만큼 공부했다면 회계 1급에서는 이게 더 넓어져,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넓어진 부분만큼 해서 자신의 지식이 좀 누적적 복습을 통해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1급 정도의 지식이 있고 1급을 또 취득을 하셨다면 이제 FAT를 제가 치라고 하거든요. FAT 같은 경우는요 따로 교재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2급에 기본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서를 일단 활용을 하시면 되고, FAT 1, 2급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 한 5회분 혹은 10회분 정도를 풀어보시면서 전산회계와 FAT의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 미묘한 그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이하시다 보면 해답을 보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댓글이나 블로그 끝장회계, 네이버 끝장, 그 카페 끝장회계 오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의 수준을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FAT 1, 2급은 사실 이 1+1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전산회계 1, 2급을 그냥 따면 보통 그만두시려고 하거든요. 됐다. 나 이제 목표했다 하는데 저는 꼭 FAT 1, 2급까지 해보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1+1이거든. 내용이 똑같아. 차이점도 얼마 없어. 그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그리고 FAT가 오히려 전산회계보다 좀 더 쉬워요. 자, 보세요. 그러면 1, 2급 수준의 공부를 했으면 2개 따잖아요. 근데 2개 딸 정도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도 그냥 치면 따거든요? 그러면 총 4개를 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는 내가 반만 했지만 그 2배를 따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건 한 2달, 3달 정도면은 총 4개를 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생들을 봤을 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자, 그리고 이제 ERP는 선택입니다. 요건 약간 성격이 많이 달라요. 전산회계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쓰기는 하지만 조금 뭐랄까 성격이 좀 다른 스타일입니다. 유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이제 아직 유튜브에는 요거 찍으신 분이 없는데 제가 이걸 기출문제를 나중에 다 찍어 올릴 거거든요. 그럼 요것도 사실 제가 기출문제 올리는 것만 보시면 요 앞에 지식들이 기본적으로 뭐야 이게 네, 요 앞에 지식들이 FAT 2급까지 1, 2급까지 잘 쌓으셨다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시면 요것도 기출문제만 풀면 또 ERP 정보화에서 2급 회계 2급 이것도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현재 5개. 자, 그 다음 전산 세무 2급. 요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요것도 일단 뭐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오른쪽에 이렇게 봐야 되나? 보시면 그 책 화면 오른쪽 보세요. 지금 제가 책 낸다고 했죠. 그게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그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뭐 따시기 수월한데 이제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회계 1급 베이스를 또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까지 공부를 충실히 하셨다면 또 이 정도 수준의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세무 2급은요 추가되는 부분만 또 학습하시면 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범위가 거의 많이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되는 거를 효율적으로 그것만 쏙쏙 공부하라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은 스스로 책을 사서 독학을 하면 뭐가 추가되지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강의들을 제가 또 순차적으로 다 올릴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이제 세무 쪽으로 회계 쪽으로 취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딱 세무 2급까지 좀 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전공자거나 아니면 뭐 좀 더 하고 싶으시면 재경관리사 정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전산세무 2급까지만 있으셔도 회계 자격증 벌써 몇 개입니까? 5개잖아요. 그럼 이 5개를 총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짧게 하면 한 4개월이면 다 땁니다. 이 5개를요. 그리고 일정은 이제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시험 일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잘 짜가지고 하시면 되고 공부량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한 4개월 뭐 길면 한 6개월까지 가겠죠. 그 정도 안에 다 딸 수 있다. 절대 6개월을 넘지 말라. 이 시험은 그렇게 넘을 만한 시험도 아니다. 차라리 토익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여러가지 공부들이 있죠. 그런 걸 좀 집중하셔야 되지 요건 딱 단기간 집중하셔서 한 4개월 목표 잡아갖고 좀 빡세게 진행을 해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회계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1타 3피가 가능하다. 1타 정확하게 말하면 5피죠. 5개를 다 따면 이제 1타 5피가 가능하고 이력서도 한 줄에서 아까는 앞 페이지에서 제가 한 줄이 했지만 이거 다 따면 5줄 쓰면 됩니다. 저 전산회계 1급도 있고 2급도 있으면 2급은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1급 따로 쓰고 2급 따로 쓰세요. 그냥 많아 보이잖아요. 이력서는 뭐 어쨌든 중복된 자격증 아니거든요. 1급이 2급보다 높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냥 쓰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쓰실 거 많으신 분들은 뭐 따로 안 쓰셔도 되지만, 뭐 보통은 우리가 운전면허증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어릴 때 땄던 뭐 ITQ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좀 횡하니까 이런 거 따갖고 5개, 5줄, 최대 5줄 정도 넣어보자는 거죠. 자, 이제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